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당의 사퇴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의 항공기를 급파해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습니다. 대한항공도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 우리 국민을 수송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6개월째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의 권장 복용량을 넘겨 셀프 처방했다 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장 복용량의 10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용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농협이 성희롱이나 갑질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당 5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 나갔는데 법정 퇴직금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엔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 풍향기로 꼽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선거에서 큰 차이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진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청문회 도중 퇴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회사를 운영했고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배경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참패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겁니다. 민심을 잘 받아들이신 것이겠죠. 이게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직접 사퇴 또는 지명철회 가운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사퇴 규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독선적, 퇴행적 인사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은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채
김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졌다며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애써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로선 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어느 정도 부담은 덜게 됐지만 매서운 민심은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민생과 경제에 더 전념해 여론을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이 배후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 최측근 의원 중 하나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 이름을 영장에 기재하면서 수사가 이 대표 쪽으로도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사태의 시작은 대선 2달여 전인 재작년 12월 21일 김병욱 의원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친인척 이모 씨 등 3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효과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윤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갈 것이 아니라 최재경 전 검사장 등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병욱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게 정리를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며 거들기도 합니다. 이 씨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위 보도에 발단이 된 발언도 꺼냈습니다. 자신의 친척인 조우영 씨가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하자 최 보좌관은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검찰은 이 말을 한 최 보좌관이 실제로는 윤 후보가 이 같은 말을 했는지 몰랐고 알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으며 윤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최 보좌관은 이 대화를 녹음한 뒤 녹취록으로 가지고 있다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인 김모 씨에게 전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녹취록 보도를 위해 당시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취재하던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던 중 대선이 임박해오자 이들이 윤 후보를 비방하려고 녹취록 속 최 보좌관 발언을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말로 둔갑시킨 뒤 대선 8일 전 문제의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당시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의 멤버로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았고 최 보좌관과 김 의원은 각각 상황실장과 조사팀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라면 민주당 인사들이 허위보도 의혹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보도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보도가 이루어진 과정이 단독일 수 있지만 더 큰 세력이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허위 보도 의혹의 배후로 민주당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수사의 칼끝이 다시 한번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알지 못했고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가자 지구에 연일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북부 접경 지역에도 지상군 병력을 집중 배치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란의 주장에도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또 시작됐습니다. The injuries that were found on the bodies of the killed found signs of torture on the bodies like anything they've ever seen in their life, and some of them. 거리에는 아랍어로 적힌 이스라엘의 전단지가 미리 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야만적 행동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하라는 겁니다.
매일 같은 공습에 도시는 말 그대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병원은 다치거나 희생된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والجرحى ممكن أن يستشهدوا في أي لحظة ولا نستطيع تقديم الخدمة لهم بسبب العدد الكبير، نقص الإمكانيات، نقص الأدوية. الوضع خطير جدا.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에도 병력이 속속 모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사이에는 몇 차례 교전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스와 알레포 공항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기습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이란의 도움을 기정사실화하며 대놓고 이란을 몰아붙였습니다. Ohne iranische Unterstützung über die letzten Jahre wäre die Hamas zu diesen präzedenzlosen Angriffen auf israelisches Territorium nicht fähig gewesen. 하마스 관계자도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등과 최고위급 수준에서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국의 곁에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며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간접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에 과잉 대응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강조하며 미국의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단적인 행동을 경계했습니다.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exists, you will never ever have to. We will always be there by your side.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와 테러리스트의 차이를 강조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take every possible precaution to avoid harming civilians. 블링컨 장관은 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적법한 열망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발언이 네타냐후 정권이 반대하는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나토는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과 연대한다면서도 비례성에 따라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이 자칫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는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Hamas is ISIS, and just as ISIS was crushed, so too will Hamas be crushed. And Hamas should be treated exactly the way ISIS was treated. YTN 신홍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 정부가 항공기를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외국민과 여행자들의 신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오늘 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시 체제에 돌입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는 장단기 체류자를 합쳐 모두 720명가량입니다. 정부가 이들 가운데 신속한 귀국을 희망하는 여행자와 재외국민을 돕기 위해 항공기를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긴급공지에서 이스라엘의 안전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충돌이 발발한 이래 장기 체류자 일부와 단기 체류자들이 항공편 또는 육로로 이스라엘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밤 출발 일정으로 항공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 측은 탑승자들에게는 추후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공항 집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탑승자 신청도 받고 있는데 신청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모든 다양한 방식의 보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도 무력 충돌 여파로 현지에서 발이 묶인 주재원과 관광객 귀국을 돕기 위해 두바이로 임시 항공편을 투입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항공기를 두바이로 보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떠나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는 주재원과 가족, 여행객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무력 충돌로 인천행 항공기가 결항하자 육로 등으로 두바이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번 주 운항하려던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편 3편을 모두 결항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통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논란을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부 통계 자료가 유출된 것은 절차상 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통계 조작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018년 소득 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이 그 통계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만든 통계를 갖고 와갖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가짜 통계를 발표한 거예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는 의도가 불순한 전형적 정치 감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이걸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전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용으로 굉장히 무리하게 보이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이 통계 조작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과 정권의 이 감사원, 정치 검찰에 의한 감사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부서 간 의견 차이에도 내부 협의 없이 실사부서에서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세부 통계 마이크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문서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통계법상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이 부분은 현재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 동향조사 표본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소득 가능 대체 지표를 만들어 표본을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표본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 청장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집회단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불법 대규모 집회에 경찰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를 금지한 내용의 경찰 대책은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른바 건폭몰이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임금체불 문제 등 노동 문제 해결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폭 행위는 비호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대응해온 정부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관계 역시 나빠지지 않았다고 옹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을 상대로는 한 목소리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마약 치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마약 재활 정책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 씨는 중추신경계 약물을 투약했을 때 느껴지던 쾌감에 의존하게 됐다며 중독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마약 투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입소에 치료 중인 마약 재활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자체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낄 때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권장 복용량을 넘겨 셀프 처방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용처가 의심되기 때문인데 이들 마약류에는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서 중상을 입힌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복용한 약품과 같은 종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광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20대 여성을 차로 무참히 들이받은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 사고 직전은 물론 이전부터 디아제팜 등 다량의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물 쇼핑하셨을까요? 간질 등에 처방되는 신경 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강한 중독성이 특징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할 이런 마약류 의약품을 일부 의료진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것도 권장 복용량을 훨씬 넘겨 셀프 처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한 치과 의사는 지난 2년 동안 매년 1,200개 넘게 디아제팜을 스스로 처방받았습니다. 하루 2번에서 4번씩 한 달 기한으로만 복용하라는 권장 복용량의 10배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식약처는 처방량이 과다하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지난해 의사들이 셀프 처방받은 디아제팜 7만 5천여 개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선 수사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마약류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과 알프라졸람 등을 한 병원에서 많게는 한 해 15만 개 넘게 셀프 처방해 권장량을 10배 넘게 초과했다가 식약처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약물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된 건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유사한 그 약물을 불법 판매자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팔아요.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거든요. 룹터입니다. 그 룹터. 의료진의 마약류 셀프 처방 의혹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마다 셀프 처방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디아제팜과 알프라졸람의 경우 처방량과 건수 모두 꾸준히 늘었고 옥시코돈의 경우 3년 사이 30배나 증가했습니다.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제어 장치 없이 사후 적발로만 확인하다 보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도 조금 느슨한 편이고요.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도 또 좀 강하지가 않아서 의료 행위자가 부적정한 방식으로 처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법안도 나와 있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합법적인 처방을 방패 삼아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김용호 씨가 부산 해운대구의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심경이 담긴 영상을 남기기도 했는데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에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유튜버 김용호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낮 12시 40분쯤. 호텔 4층 테라스에서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발견 1시간 전 김 씨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호텔 고층에 혼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하루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자신 때문에 가족과 지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 해당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스포츠신문 기자 출신인 김 씨는 과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연예계와 정치권 관련 주제를 다루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망과 관련한 상황을 더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포르쉐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일상으로 건물 1층 카페 유리창 등이 파손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피해 상가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성희롱이나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두둑한 명예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명예롭지 않게 퇴직한 직원들도 한 사람당 5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 나가는데요. 정작 농협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농협 경제지주에서 차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과 갑질, 폭언으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회사를 떠나며 손에 쥔 금액은 4억 5천만 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법정 퇴직금의 3배 가까이를 더 받았습니다. NH농협은행 지부장급 직원이었던 B씨도 지난 2019년 정직기간 중에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돼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인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명예퇴직금을 챙기는 데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퇴직자 가운데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은 32명, 징계 중이었던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들 3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명예퇴직금 10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0억 7천여만 원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로 징계를 받고도 한 사람당 평균 4억 2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타낸 셈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 임용이 제한된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말라고 농협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3년이 지나도록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징계자에게 퇴직금을 두둑히 주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자기 직원들만 감싸며 방만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계자들을 명퇴를 시켜서 거기에 명퇴금을 주면은 그것이 농민의 피와 땀이 결국 명퇴에게 잘못 쓰여진 거거든요.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징계 기간 중 퇴직을 하는 경우 남은 징계 기간만큼을 차감해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징계 기간이 끝난 직원에 대해서까지 명예퇴직금을 깎아버리면 과중 징계 우려가 커서 당장 제도를 손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와 협의해 징계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125만 원 상당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서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 약정 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 같은 이용 조건이 달려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용자의 불만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자녀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경남 남해안에서 정어리 집단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수거 작업에 나섰는데 떼죽음 원인이 밝혀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하얀 배를 드러낸 정어리떼가 가득합니다. 정어리를 포대에 담느라 작업자들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많은 정어리가 죽은 게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지자체가 수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정어리 사체가 부패하면 바닷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코를 찌르는 악취도 발생합니다. 민원 접수 당일 지자체가 정어리 폐사체를 확인하면서 걷어들인 양은 100kg가량. 모두 소각할 예정입니다. 공무원하고 어선하고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한 5일 이내에 가능할 것 같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정어리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산소 부족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째 발생한 일에 인근 주민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여기 앞에 시내에 돌아다닐 때 그때 막 생선 비린내랑 썩은 내 같은 게 바람 많이 불 때 그렇게 나오곤 했었는데 그때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제 뉴스에 이제 우리 마산 앞바다에서 정어리 떼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정어리가 떼죽음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시 마산만에서 발생한 정어리 폐사는 현재 폐사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정어리 폐사가 발생하지 않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찾아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강조하고 미국의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을 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떤 나라도 자국민의 학살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맞서 비례성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다수 나토 회원국은 이스라엘이 현 상황에 대응하는 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도 하마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자칫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대탕트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면 중동에서 미국의 대안 세력으로 입지를 다지려는 중국과 러시아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유대교 안식일 새벽에 감행된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민간인 학살. 중국의 이란 사우디 중재에 허를 찔린 뒤 중동 대탕트로 만회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중국의 1대1로 대항마로 내놓은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미국은 강대강 보복 공격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으로 급선회했습니다. We will make sure Israel has what it needs to take care of its citizens, defend itself, and respond to this attack.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없는 경제 회랑은 뜬구름과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최근 미국 군산 복합체 주식이 9% 가까이 뛰었다며 전쟁으로 돈을 버는 건 누구냐고도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 충돌은 미국의 편파적 중동 화해 전략이 팔레스타인을 궁지로 내몬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美国在大力的推动以色列和沙特阿拉伯建交，那么巴勒斯坦面临这个处境是越来越困难。 팔레스타인 독립과 공존이란 중국의 평화해법에도 차질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론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빠진 러시아 입장에선 푸틴 대통령의 71살 생일에 하마스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Росія зацікавлена в розпаленні війни на Близькому Сході, щоб нове джерело болю та страждань послабило світову єдність.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에 공감대를 이뤄온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다음 주 1대1로 정상 포럼에서 만나
중동 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기업 CEO들을 줄줄이 소환해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다퉜는데 양당 간사 사이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당 의원이 나서서 양쪽 모두의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기업들을 겨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PC 계열사 샤니 이강섭 대표에게는 지난 8월 제빵 노동자가 끼어 숨진 사고의 책임을 추궁했고 이제는 피 묻은 빵이 아니라 피로 반죽한 빵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가장 많은 8명의 사망자를 낸 DLENC 마창민 대표에게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발주를 난 DL 측이나 그 일을 한 KC 측이나 그 책임을 현재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기업 대표들에게 입을 모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두고서는 목소리가 엇갈리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건폭몰이를 하면서 정작 임금 체불 문제 등 노동자 권리를 되찾아주는 데는 소극적이라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 한 해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하면서 불법의 온상처럼 매도해 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현 정부 들어서 노사관계는 안정적이라며 건설 현장 노조의 불법 행위나 회계 불투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을 참칭하는 분들이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정부 노동정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간사 사이 고성까지 오가며 격화하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이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미자 간사님하고 이수진 간사님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노이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다만 굳이 여성이라 지칭한 부분을 두고 성차별적이라며 야당 간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곧이어 박대수 의원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여전히 전국 현안인 상황에서 노동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은 감사원과 국가보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감사 결과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최근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선거 조작이 우려된다는 여당과 정치 개입 시도라는 야당이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정무위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감에선 광주시의 정일성 기념사업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위중교사 의혹은 보강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중교사 의혹 등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3가지 사건 가운데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배임 혐의만 먼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입니다. 부지용도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등 다수 특혜를 몰아줘 민간업자가 1,300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는 최소 200억 원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기각 뒤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서명한 백현동 관련 서류 등 직접 증거가 확보됐고 법리상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무리가 없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이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위해 민간단체에 특혜를 몰아준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 구조가 최근 첫 공판이 열린 대장동 미래신도시 관련 배임 재판과 비슷하다며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대북 송금의 경우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거의 매주 법원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백현동 의혹을 따로 심리하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재판에 나와야 할 수도 있는데 대장동 공판과 병합되더라도 사건 내용이 방대해 이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6개월째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천여 가구에 이르는 잠실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최근 1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8억 3천만 원에 비해 4억 원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일단은 30평대 같은 경우는 한 11억 한 5천 선에서 12억 사이 물건이 나와요. 대출적인 폭이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얻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영향을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 5월 22일 이후 21주 연속으로 6개월째 상승세입니다. 전세 매물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올 초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도 62.1%로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승까지 겹치면서 47.6%까지 급감했지만 전세 선호 현상이 다시 뚜렷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최고 연 6%대까지 상승했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3%대까지 하락하면서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초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또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기피하는 현상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감소하는 데 반해 전세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착공과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세값 상승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8천여 가구로 올해 3만 3천여 가구에 비해 7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우려했던 역전선언은커녕 오히려 전세 대란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는 전세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 물가가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였던 3.6%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주거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오르고 휘발유 가격이 2.1%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선택 과목으로 심화 수학을 신설할 경우 사교육 시장이 과열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어제 입장문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심화 수학이 필수 과목처럼 여겨질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 심화 수학을 필수로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 개설이 어려워져 고교 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발레 파킹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주차뿐 아니라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선 로봇들을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철판처럼 납작하게 생긴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하나씩 두 대의 로봇이 자리 잡더니 강철 팔을 내밀어 바퀴를 들어올립니다. 두 로봇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정해진 자리로 차량을 옮겨 놓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주차 로봇입니다.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을 운송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EV 차량 확대에 따라서 최대 3톤까지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자율 이동하며 물건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로봇. 복잡한 쇼핑몰에서 가고자 하는 곳을 물어보며 알려주고 직접 안내까지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트윈이네 찻집으로 이동해줘. 튀김이나 커피를 만드는 로봇 조리사. 조리된 음식을 주문 이치로 배달하는 로봇은 이미 익숙합니다. 이제는 의료진을 대신해 회진을 돌거나 수술 환자의 확인과 안내를 해주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학습을 진행하거나 대화 상대도 대줍니다. 작년 대비 로봇 관련되는 참여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늘었는데요. 과거에는 프로토타입 그리고 연구개발 수준에서 많이 됐던 부분들이 상품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나왔다.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 악기를 연주하는 문화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활동뿐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더해지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신라 전통 문화를 보고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경주 신라 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50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행사 일부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주를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 위로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뒤로는 신라 시대의 왕이 오가던 다리 월정교가 병풍처럼 섰습니다. 밤이 되면 무대에서는 신라 천년 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신라 역사와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신라 문화제가 50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화백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입니다. 석탈해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극을 연출을 하고요. 경주 도심 봉황대 주변에도 무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다른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릴 곳입니다. 이번 축제는 행사 일부를 시민이 직접 맡으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또 어려웠기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지금 이제 축제를 같이 하게 돼서 객체가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힙합 공연과 거리 예술 축제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해 관광객을 맞을 준비도 빈틈없이 마쳤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신라문화제가 올해로서 50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이 우리 아름다운 경주의 고적을 배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깊어가는 가을 신라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신라문화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요즘 날도 맑고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럽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며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7도, 대전 12.5도, 부산은 1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